오늘도 우리 강아지를 껴안거나 머리를 쓰다마 주셨나요? 이런 이 행동이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 모르셨죠? 동물 심리학박사 스탠리 코렌에 의하면 강아지의 감정은 인간의 30개월 정도 수준까지 느낄 수 있어 흥분, 스트레스, 불안, 화남, 만족감, 즐거움, 사랑 등의 감정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행복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 중에서도 산책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은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아시는 내용 말고 무심코 했던 나의 평소의 행동이 사실은 반려견이 끔찍하게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3개가 해당되었는데요. 체크하면서 영상을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끝까지 보시면 눈치 없던 나에게 미안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잠깐! 그런데 아직도 눈치챈 거 없으신가요? 여기서 구독 버튼 꾹 누르셨다면 당신은 센스쟁이입니다. 첫 번째, 껴안기, 머리 쓰담기. 보통 사람들은 서로 껴안는 것으로 애정을 표현하는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강아지 심리학자 스탠리 코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안아주는 것이 강아지한테 불편함과 불안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안긴 강아지의 사진 250장을 보여주고 강아지의 행동과 표정을 분석한 결과 81.6%의 강아지가 불편함이나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10.8%는 모호한 반응을 보였고 오직 7.6%만이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흉부가 압박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혀 무방비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을 껴안고 싶다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안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강아지들이 머리 쓰다듬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는 강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만지는 것에 위협이나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강아지 정면에서 머리 위로 손을 올리면 강아지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머리를 만질 때 반려견이 고개를 들면서 손을 핥으려고 합니다. 물론 반려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안거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우리 반려견이 버둥거리거나 하품 또는 혀를 날름거리는 등 카밍 시그널을 보낸다면 불편하다는 신호이니 행동을 멈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좋은 애정 표현은 나란히 옆으로 앉아 목과 등 또는 몸의 측면을 쓰다듬어 주는 행위가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서둘러 산책하기, 목줄 팽팽하게 산책하기. 좁은 집안에서 생활하는 반려견에게 유일하게 세상을 경험하고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산책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강아지들은 코로 세상을 본다고 할 만큼 산책의 중요성은 모든 보호자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렇지만 혹시 횟수만 채우는 산책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본인의 산책만 중요해서 앞만 보고 빠르게 걷거나 핸드폰에 집중해서 줄만 잡아주는 산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산책의 중요한 목적은 보호자와의 교감, 운동, 그리고 노즈워크입니다. 강아지에게 노즈워크란 여러 정보를 뇌로 전달해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냄새를 묻혀 영역권을 표시하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책을 급하게 하다 보면 산책을 통한 긍정적인 자극들을 충분히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반려견에게 채운 목줄을 계속 팽팽하게 당기면서 걸으면 반려견도 긴장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때문에 보호자와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온전히 반려견에게 집중해서 우리 반려견만의 독특한 행동에 귀여워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여유롭게 가져주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큰소리 치거나 말 많이 하기. 보통 가정에서 반려견에게 큰소리 치거나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봤을 때일 것입니다.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낄까요? 강아지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흥분, 스트레스, 불안, 화남, 만족감, 즐거움, 사랑 등 기본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죄책감, 자존심, 창피함과 같은 더 복잡한 감정은 모른다고 합니다. 죄책감과 창피함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소리치면서 화내거나 잘못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호자의 화난 감정만 전달받게 되어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떨어지고 반려견이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되어 오히려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에게 직접 소리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들 간에 큰 소리가 오가면 우리 무리가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행동을 뒤돌아보고 서로 배려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번째,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 규칙이 엄격하면 반려견이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강아지는 규칙을 매우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때문에 반려견은 매일 정해진 생활 패턴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반려견에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호자가 오는 시간, 산책 시간,
간식 시간, 밥 시간, 놀이 시간 등을 예측하고 기다리는데 만약 이러한 시간들이 매일 다르다면 불안감으로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장시간 혼자 두기. 강아지는 사회적 동물로 보호자에게 애정을 나타내면서 관심을 요구하고 교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아지가 혼자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어린 강아지의 경우 하루 2시간입니다. 어린 강아지는 혼자 있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대소변 가리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함께하며 보살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견은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이때는 혼자 있는 것이 비교적 익숙하고 보호자가 집이 없을 때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성견이 되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혼자 견딜 수 있는데요. 이는 배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 시간에 보호자가 돌아올 것을 예측한 상태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낮에 8시간 이상 혼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건상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보호자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반려견이 혼자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만들어주기. 두 번째, 걸어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배변을 볼 수 있는 공간 마련하기. 세 번째,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그릇에 깨끗한 물을 채워주기. 네 번째, 여러 가지 노즈워크 장난감으로 간식놀이 할 수 있게 해주기. 다섯 번째, 잔잔한 클래식 음악으로 안정감을 높여주기입니다.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 반려견도 조금은 이해해줄 수 있겠죠? 여섯 번째, 간식 또는 장난감, 줄 듯 말 듯 장난치기. 평소에 반려견이 너무 귀여워서 장난을 칠 때가 많이 있으시죠? 특히 장난감을 던지는 척하는 트릿의 소가 반려견이 뛰어가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자꾸자꾸 반복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반려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동들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척척척. 밥 주는 척, 간식 주는 척, 산책하려는 척. 두 번째, 갑자기 튀어나와 깜짝 놀라게 하거나 빠르게 쫓아다니는 행동. 강아지는 경계심이 강하고 청각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장난은 반려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데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뭐뭐 하는 척 장난을 통해 속은 것이 반복되면 학습 효과로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지면 문제적 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요. 무심코 자주 했던 장난이 반려견의 문제적 행동으로 발전되어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 안 되겠죠? 7번째, 낯선 상황에 노출시키기. 얼마 전에 기사화된 것이 있는데요. 엄마와 딸이 길가에 있는 강아지에게 다가가 얼굴을 마주보며 쓰담쓰담 하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엄마의 얼굴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딸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엄마는 피범벅된 상태로 울고 불고 너무나 아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강아지들은 낯선 사람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사례처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거리에서 누군가 자신의 반려견을 만지려고 한다면 정중하게 위험할 수 있으니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길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 귀여워! 돌고래 소리를 내거나 큰 동작으로 다가가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미소 지어주며 그냥 지나치는 것이 더 좋은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강아지들과 어울려 지내도록 강요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길가나 다른 곳에서 낯선 강아지와 함께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반려견의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고 어떤 마음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는 살짝 숙이고 입은 살짝 벌린 상태에서 낮게 내린 꼬리를 좌우로 흔들고 부드럽게 다가간다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몸짓입니다. 반면에 경직된 낮은 자세로 살금살금 다가가거나 큰 소리로 자꾸 짖거나 높이 세운 꼬리 형태로 눈에 흰자가 드러난다면 저리 가라는 경고의 의미이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수면 중 귀찮게 하기. 반려견이 새근새근 자고 있을 때 억지로 깨운 적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아기 강아지일 때 귀여운 모습을 보고 싶어 일부러 툭툭 건드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는 정말 오랜 시간 잠을 잔다고 알고 있는데요. 성견인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자고 어린 강아지나 노경 같은 경우 하루에 18시간 정도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수면 중 80% 정도는 렘 수면입니다. 렘 수면은 소음이나 인기척이 발생하며 일어날 정도로 매우 얕은 잠입니다. 반대로 비렘 수면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고 뇌까지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턱을 땅에 대고 누워있거나 벌러덩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많이 잔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얕은 잠이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무심코 했던 나의 평소의 행동이 사실은 반려견이 끔찍하게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감정은 느끼지만 말을 못하는 강아지를 위해 이 영상이 반려견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라면 당신은 레고백서의 찐 팬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서머리 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